자, 미국이 지금 다우가 0.37 올랐고요, 어제. 그 다음에 나스닥이 0.14를 올랐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항상 경기 지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경기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을 되고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전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다우지수도 뭐 신고가 행진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다우지수도 다시 전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신고가 행진을 갈 것 같아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은 뭐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 자, 코스피부터 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빠질 때 뭐라 그랬나요? 제가 이게 1년 365일 시장이 제가 오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조정과 하락이 없이 시장이 무조건 상승하는 장은 없다 그랬어요.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도 형 구간만 잘 지나가게 되면 다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뉴욕 증시가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같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미 증시가 받쳐주고 있는 한 한국 증시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이 생긴다 하더라도 금방 이 낙폭을 잡아먹는 상승폭이 나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자, 미 증시가 빠진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진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일단 최대한 현금화를 빨리빨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 이거는 빠진다 하더라도 금방 밑에서 잡아먹고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증시를 지켜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몰라요. 왜 미국 증시를 봐야 되고 왜 해외 증시를 봐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 경제라는 큰 틀은 결국 경제의 대국은 미국이에요. 미국. 세계 금융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을 제껴두고 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낼 힘은 남아있다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는 거죠. 미국의 나스닥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전고점 뚫어내기까지 얼마 안 남았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벌써 전고점을 뚫어내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따라가는 움직임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 손절 쳤으면 답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방송할 때 기억나나요? 아이고 용재형 죽겠어. 자고 일어나면 종목들이 죄다 빠져있어. 어떡해. 손실률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오히려 저가에 잡아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계좌가 플러스 상태로 전환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느냐? 제가 언제부터 좀 조심을 하자 그랬죠? 12월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부터는. 왜? 내년 3월달이 대선이면 보통 대선 전년에는 대선이 일어나기 한 1년 전부터는 시장이 상승폭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시장의 테마주들도 많이 돌고 이 시장의 테마주들이 수급을 이끌어내주게 되면 그 밖에 다른 테마를 찾아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12월부터 대선 끝나기 12월달부터는 슬슬 투자 심리 자체가 꺾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미 올라와 있는 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제 말대로 12월달부터 폭락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제 경험상으로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과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9월달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풀 베팅을 해가지고 주식의 비중을 100%로 해서 움직였다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매달 10% 20%씩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다. 그러면 9월달에는 한 10% 줄이고, 또 10월달에는 또 한 10% 죽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한 10% 죽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10% 죽이고, 그러면 각 달마다 우리가 10%씩 줄이게 되면 4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40%의 현금은 챙겨놓는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60%의 비중으로만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12월달 돼가지고 이거를 현금화 시키려고 그런다면 현금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못해도 종목들이 다 물려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식은요, 물론 도박이긴 하지만 이 도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프로 도박러라 그래요. 프로 도박러. 라스베가스에나 어디 도박장 가게 되면 우리 프로 갬블러들 있잖아요. 프로 도박사들. 그 프로 도박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한탕주의로 빠친코 돌리고 포카 치고 올인하고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프로 도박러들은 확률을 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짜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프로 갬블러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도박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프로 갬블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로 갬블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전체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매달 10%씩 현금을 좀 비중을 하자. 그래서 매달 10%, 20%, 30%, 40% 해서 올해 12월 달이 되게 되면 그래도 현금 한 40%는 유동적으로 돌고 있는 거고 주식만 60%를 갖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시장이 폭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다음 대응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12월 달에 와서야 현금을 만든다? 힘들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TV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아프리카TV가 벌써 이제 16만원 올라왔네요. 제가 8만원, 9만원에서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세상에 쉬지도 않고 올라오네요. 물론 아프리카TV는 제 관심 종목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멀어졌느냐? 아프리카TV 그 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12만원, 13만원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 이후로는 아프리카TV를 제가 안 쳐다보고 그냥 가격만 확인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가 발생한 기업은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뭐 지금도 아프리카TV를 계속 봤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것 때문에 안 쳐다보는데 그 뒤로도 뭐 그냥 계속 가네요. 제가 아프리카TV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해당 종목 공부 한번 해봐라 라고 언급을 자꾸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과 실적 매출이 다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유튜브에서 살고 있어요. 대유튜브 시대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만나는 게 뭡니까? 우리 유튜브입니다. 네이버를 더 많이 들어가서 봅니까? 카카오를 가서 많이 봅니까? 아니면 유튜브 돌립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만 돌려요. 대네이버의 시대가 끝나고 대카카오 시대를 와서 카카오 시대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대유튜브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대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나라에 대항마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TV 말고는.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TV를 유심히 보라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재무까지 보세요. 이 실적 늘어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매출액 2배로 튀었어요. 거의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튀었다. 영업이익, 순이익 보세요. 계속 뛰고 있잖아요. 뛸 수밖에 없지.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TV를 여러분들께 보라고 한 겁니다. NC소프트 보세요. 나락 오브 나락을 가고 있는 중인데 NC소프트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최고점 100만원 찍고 나서부터 지금 6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NC소프트가 뭐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무슨 회사이고 뭘 잘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게임 회사는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결국에는 그게 본질이에요. NC소프트의 게임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NC소프트의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얘들은 무조건 현질을 해야 됩니다. 현질이란 뭐냐? 내가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됩니다. 게임이 스트레스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NC소프트가 희대의 야심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개봉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 유저 농락이야. 진짜로 보시면 지금 불스2에 관련된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만 미친듯이 나와. 유튜브만 들어가도.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펄어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주식은 NC소프트가 아니라 펄어비스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야 펄어비스 보세요. 주가가 1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87,000원인데 얘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35,000원짜리 작년 9월달에 35,000원짜리가 지금 8만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펄어비스는 게임이 일단은 재밌습니다. 적당한 과금 유저들도 이용자들도 그래 이 정도 과금은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어 이 게임을 위해서라면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에요. 얼마 전에 펄어비스가 신작 게임 트레일러를 냈습니다.
했습니다. 자, 펄어비스 도깨비 가게 되면 이거는 칭찬 일색이야. 도깨비 게임 플레이 본 영상 분석. 진정한 국산 게임이 희망이다. 도깨비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산 RPG.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 주가가 저렇게 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소리하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이거를 죄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지금 60% 가까이 백신 1차 보급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10월 말쯤에 되게 되면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1차 백신을 맞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주식을 봐야 되느냐? 코로나가 끝났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악재는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흥하지 못했던 기업들,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들, 그 다음에 숙박업들, 화장품들, 분명히 이러한 업종들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교차돼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